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이상하게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분명히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들이 왠지 귀찮게 느껴지는 그 느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번아웃 직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번아웃이 오기 전에 내가 보내는 신호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요.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번아웃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할게요. 번아웃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런데 정확히 번아웃이 뭔지 아시나요?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1974년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처음 이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 쉽게 말하면 뇌의 배터리가 0%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번아웃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돼요.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100%에서 80%, 60%, 40%로 줄어들 때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10%가 됐을 때 당황하는 것처럼요. 번아웃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조금씩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놓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번아웃의 첫 번째 신호는 쉬어도 피곤한 상태예요. 일반적인 피로는 자고 나면 회복돼요. 8시간 푹 자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오죠. 그런데 번아웃 직전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주말에 집에서 쉬어도 월요일 아침에 이미 지쳐있는 느낌. 이게 왜 그럴까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뇌가 과부하 상태에 있으면 자는 동안에도 완전히 이완이 되지 않아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 중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돼요. 흔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꿈을 너무 많이 꾼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다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보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는 신호인 거예요.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라고 넘기면 안 돼요. 두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예요. 평소에는 1시간씩 집중해서 하던 일이 갑자기 10분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해요. 같은 문장을 3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회의 중에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중요한 일인데 자꾸 미루게 되고 이제 게으름이 아니에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돼요.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뇌 부위예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전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뇌의 CPU가 과부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컴퓨터도 과부하가 걸리면 느려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집중이 안 되는 게 반복된다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 상태 문제예요. 억지로 집중하려고 카페인을 더 마시거나 더 오래 앉아있는 건 역효과예요. 뇌에 더 많은 부하를 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감정 무감각이에요. 번아웃 초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져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것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번아웃이 더 진행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기 시작해요. 기쁜 일이 생겨도 별로 기쁘지 않고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좋지 않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지속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소진이라고 해요. 번아웃의 핵심 증상 중 하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감정을 처리하는 에너지도 소진돼요. 더 이상 감정 반응을 만들 여력이 없는 거예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상태가 되면 자신이 번아웃 상태인지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요즘 괜찮아.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깊은 번아웃 상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의미 상실이에요. 이게 번아웃의 가장 깊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예요. 처음에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피곤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일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이 반복된다면 번아웃의 핵심 증상인 비인격화가 시작된 거예요. 비인격화는 자신과 하는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내 삶을 남의 영화처럼 바라보는 느낌,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이 신호가 나타났다면 이미 번아웃이 꽤 진행된 상태예요. 빠른 개입이 필요해요. 5번째 신호는 과민 반응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일인데 갑자기 화가 폭발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거나 아주 작은 실수에 자신을 심하게 탓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면 그게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게 돼요. 브레이크가 약해진 차에서 엑셀이 더 잘 밟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과민 반응이 주변 관계를 손상시키고 관계가 손상되면 또 스트레스가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과민 반응이 잦아졌다면 자신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 뇌가 한계에 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번아웃은 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번아웃의 원인은 단순히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번아웃은 일의 양보다 일과 자신 사이의 불일치에서 더 많이 발생해요.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레치의 연구에서 번아웃을 만드는 6가지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과부하예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주어지는 상태. 두 번째는 통제 불능이에요. 내 일인데 내가 결정권이 없는 상태. 세 번째는 보상 부재예요.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네 번째는 공동체 붕괴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 다섯 번째는 공정성 결여예요.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여섯 번째는 가치 충돌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른 상태. 이 중 하나라도 오래 지속되면 번아웃이 시작돼요. 어떤 게 해당되시나요? 자, 그럼 번아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회복을 일정에 넣으세요. 번아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쉬는 시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유 생기면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유는 절대 오지 않아요. 뇌도 근육이에요. 운동선수가 훈련과 회복을 같이 계획하듯 우리도 일과 회복을 같이 계획해야 해요. 하루 25분 집중, 5분 완전 차단. 이 작은 리듬이 뇌의 과부하를 막아줘요. 두 번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신호,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무감각, 의미 상실, 과민 반응. 이 중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해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퇴근 후 스마트폰 없이 30분 산책. 매일 점심 혼자 조용히 먹기. 이 작은 것들이 시작이에요. 세 번째, 혼자 버티지 마세요. 번아웃 상태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악화돼요. 주변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한계에 왔다는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번아웃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번아웃은 회복돼요. 뇌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이 바뀌면 뇌도 바뀌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번아웃 회복의 핵심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번아웃 회복에서 수면이 가장 중요해요. 자는 동안 뇌는 손상된 신경 회로를 복구하고 코르티솔을 낮추거든요.
수면을 7에서 9시간으로 늘리는 거. 이제 번아웃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비활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SNS, 유튜브, 넷플릭스는 비활동이 아니에요. 뇌를 계속 자극하거든요. 진짜 비활동은 멍하니 앉아있거나 자연 속에서 걷거나 명상처럼 뇌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작은 성취예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자존감도 낮아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완성하는 경험이 뇌의 보상 회로를 다시 켜줘요. 큰 목표 말고 오늘 책 한 페이지, 오늘 산책 10분. 이 작은 것들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번아웃의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쉬어도 피곤한 것, 집중이 안 되는 것, 감정이 무뎌지는 것,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하는 것. 이 중 2가지 이상이 2주 넘게 계속된다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해요. 번아웃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뇌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뇌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실력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